안녕하세요. 종합중국어 입문편 제9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9과는 모두 4회로 나눠서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자, 오늘은 그 8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第9课你家有几口人? 자, 첫 번째, 父亲, 父亲,父亲은요, 우리말로 부친이에요. 그 빠바와 같은 뜻이긴 한데요. 비교를 하자면 후치는 격식을 갖춰서 말해야 될 때나 혹은 서면어에 주로 많이 써요. 그래서 빠바는 또 그 직접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아빠 이렇게 부를 때, 아빠, 아버지 부를 때 빠바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후치는 이렇게 직접 부르는 호칭이 아니에요. 네,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그 한 분의 부친 그러면 한 분의 아버지 그러면 양사는 웨이를 써서 이웨이父亲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친 어머니죠. 모친이라고 하는데 빠바父亲과 마찬가지로 이 무친도요. 그父亲이랑 같아요. 격식 갖춰서 말할 때나 서면어에 쓸 때 많이 씁니다. 마마는 직접 그 부를 때도 쓰고 지칭할 때도 쓰지만 무친은 직접 부르는 호칭은 아니라는 거, 네, 앞에서 후친할 때 설명드렸어요. 네, 자, 그래서 그 한 분의 어머니, 한 분의 모친 하면 이웨이 무친이라고 해서 양사를 웨이를 씁니다. 자, 빠바, 마마는 양사를 거를 쓰면 돼요. 이거 빠바, 이거 마마. 그런데 무친은요, 이웨이 무친, 이웨이 후친이라고 웨이를 써줍니다. 세 번째는요, 공주어는요, 일 혹은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니 빠바 在哪儿工作 니 빠바 在哪儿工作 하면 너희 아버지 어디서 일하시니? 그러니까 아빠 뭐 하시니? 라는 직업 묻는 표현이에요. 你爸爸在哪儿工作? 你爸爸在哪儿工作?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我在邮局工作我在邮局工作 하면 저는 우체국에서 일합니다 해요. 我在邮局工作我在邮局工作 은행에서 일합니다 하면 我在银行工作我在银行工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다음은요. 이것도 이제 직업이죠. 이성. 이성은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이웨이 이성 하면 의사 선생님 한 분, 의사 한 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웨이 이성. 예문 볼게요. 医生在医院工作医生在医院工作 하면 의사는 병원에서 일합니다. 医生在医院工作医生在医院工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스 회사예요. 회사. 우리는 회사라고 하지만 중국은 공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공스 一家公司 하면 한 회사 하나, 한 회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一家公司 공수의 양사는 지아를 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회사 그러면 这家公司저 회사 그러면 那家公司이렇게 지아를 쓴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예문은요. 我在公司工作我在公司工作 그러면 저 회사에서 일합니다. 我在公司工作我在公司工作 자, 다음 6번째 세 단어는요. 职员 하면 직원이에요. 직원. 职员 회사에서 일하는 사원이죠. 직원. 그래서 그 한 명의 직원은 一名职员 직업, 그러니까 한 명의 의사입니다. 한 명의 그 회사 직원 사원입니다. 뭐 한 명의 그 교사입니다라고 할 때는 이 양사를 밍을 써요. 밍, 네, 이밍, 职员. 자, 그래서 첫 번째 예문은 他
他是一名公司职员他是一名公司职员 그러면 그는 회사 직원입니다. 회사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회사원이라는 말로 쓰죠. 자, 他是一名公司职员他是一名公司职员 그는 회사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저는 회사원입니다 하면 당연히 我是一名公司职员我是一名公司职员 하죠. 의문문 바꿔볼게요. 그는 회사원입니까? 하면 마지막에 붙이면 되죠. 他是公司职员吗?他是公司职员吗? 자, 그는 회사원이 아닙니다. 하면 아니다. 不是 해서 他不是公司职员他不是公司职员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他是一名公司职员이랑 他是公司职员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他是一名公司职员이라고 해서 이명을 넣어주면 좀 더 격식을 갖춘 정식의 표현이에요. 뜻은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문일 때는 넣으나 안 넣으나 모두 맞는 표현이고요. 이명을 넣으나 안 넣으나. 그런데 부정문일 때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일 때는 넣으면 안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그는 회사 직원이 아니에요 라고 할 때他不是一名公司职员이라고 안 한다고요. 그냥 他不是公司职员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긍정문일 때는 이명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 양사, 꼭 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거 혹은 이명, 이외 이런 거를 이런 양사를 수량사를 긍정문일 때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부정문이나 의문문일 때는 이 수량사 구조를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他不是医生이라고 하지 他不是一名医生이라고는 안 합니다. 자, 다음은요. 记者 하면 기자예요. 발음 비슷하죠? 一名记者 하면 한 명의 기자가 되는 겁니다. 一名记者我哥哥是一名记者 그러면 내 형은 기자입니다. 我哥哥是一名记者我哥哥是一名记者 자, 그럼 내 형은 기자가 아닙니다. 우리 방금 전에 배웠죠. 내 형은 기자가 아닙니다. 하면 我哥哥不是记者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我哥哥是一名记者 긍정문은 이렇게 이명을 넣어요. 물론 뺄 수도 있고. 그런데 부정 我哥哥不是记者 바로 한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다음은요. 名片 명함이에요. 名片 이름 조각 그래서 名片一张名片一张名片 하면 한 장의 명함의 양사는 장이에요. 장은 보통 종이를 세는 양사거든요. 一张名片 장은 납작하고 얇은 물건들을 주로 지칭을 해요. 종이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一张名片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 예문은요. 这是我的名片这是我的名片 이것은 제 명함입니다. 这是我的名片 자, 아닙니다 하면 어떡하죠? 이건 제 명함이 아닙니다 하면 这不是我的名片这不是我的名片 하시면 됩니다. 자, 국어에서는요. 그 직업을 묻는 것과 관련된 표현을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중국어로 직업을 묻는 표현은 주로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써요. 하나는 做什么工作 하면 무슨 일을 합니까? 做什么工作 무슨 일을 합니까? 做什么工作 또 하나는요. 是做什么工作的是做什么工作的 똑같은 뜻이에요. 모두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약간 표현하는 법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해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묻든지 간에 做什么工作 묻든지 아니면 是做什么工作的 이렇게 묻든지 간에 대답은 똑같아요. 바로 자신의 직업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저는 교사입니다. 의사입니다. 회사원입니다. 바로 대답을 하면 됩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他做什么工作? 첫 번째 방법으로 물었죠. 他做什么工作? 그는 무슨 일 합니까? 그랬더니 他是大夫. 他是大夫. 大夫는요. 医生이랑 같은 뜻이에요. 의사. 大夫. 医生.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진찰 받으러 가면은요, 진료 받으러 가면 직접 이렇게 의사 선생님 하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大夫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직접 부르는 호칭으로 大夫라고 씁니다. 医生은 보통은 좀 더 공식적이고 정식의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他是大夫. 그는 의사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你是做什么工作的?你是做什么工作的? 무슨 일 하시는 분이세요? 했더니 我是记者. 我是记者. 저는 기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아래 연습 문제 꼭 수술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도 적을 묻는 거죠. 직업을 묻는 겁니다. 이번 본문은요, 小叶랑 直美가 가족과 본인의 직업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자, 여러 번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요. 자,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你父亲在哪儿工作?你父亲在哪儿工作?他在医院工作。他在医院工作。他是医生。他是医生。你母亲呢?你母亲呢?她不工作。她不工作。你两个哥哥做什么工作？你两个哥哥做什么工作？他们都是公司职员。他们都是公司职员。你是做什么工作的？你是做什么工作的？我是记者。这是我的名片。我是记者。这是我的名片。되시겠죠? 해석해 볼게요. 你父亲在哪儿工作? 혹시 부친께서 어디에서 일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他在医院工作. 병원에서 일하십니다. 他是医生. 그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의사예요. 你母亲呢? 하면 어머니는요?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他不工作. 어머니는 일 안 하십니다. 你两个哥哥做什么工作? 했더니 그러면 그 두 형은 무슨 일 하시죠? 물었어요. 他们都是公司职员. 그들은 모두 회사원이에요. 그리고 다시 되묻죠. 이제 반대로 묻죠. 你是做什么工作的? 뭐 하시는 분이세요? 뭐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我是记者. 这是我的名片. 저는 기자입니다. 이건 제 명함입니다. 하고 이제 명함을 건네죠. 자,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 꼭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국어 또 배워보았고요. 강의자로 중간 연습 문제 꼭 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궁금하신 점,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으시면 채티 강사와 그 궁금증 해결하시고 맞춤형 강의 들으시면서 그 실력도 쑥쑥 향상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